요즘 핫하디 핫한 그 이슈! 여성 징병제. 여성 징병제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바로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남녀가 같이 징집되고 노르웨이는 심지어 남녀 구분 없이 방도 같이 쓴다고? 이스라엘, 탄생과 동시에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 선언을 한 후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건국 이후 첫 전쟁인 1차 중동 전쟁에서 인구의 1%인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병력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후 남녀를 불문한 징집을 통해 병력을 수급하죠. 18세가 넘은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며 남성은 36개월, 여성은 21개월 복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가 붙어요. 여성은 결혼, 출산으로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징집 대상 중 40에서 50% 정도만 복무하고 있죠. 이스라엘군 IDF의 수는 17만 5천 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 되면 60만 명으로 증편되죠. 이스라엘에서 예비군의 기본 개념은 모든 시민은 1년 중 11개월의 휴가 상태에 있는 병사인데요. 장교 출신은 1년에 45일, 일반 사병 출신은 30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죠. 남성은 55세, 여성은 50세까지 군인 신분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 여군을 검색해보면 여성들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훈련 받거나 훈련이 힘들지 않다는 듯 환한 미소를 하고 찍힌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군 IDF가 군 홍보를 목적으로 게재한 사진이 대다수인데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여성들은 국가에 충성하며 징집에 별 불만이 없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여성 40%가 병력을 기피하고 있어요. 병력 기피 사유로 30%가 종교상의 이유, 10%는 결혼, 해외 체류, 건강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병력 특례 폐지 법안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여지껏 면제 대상이었던 정통 유대교 신학생들이나 이스라엘 내의 아랍인을 모두 징집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수만 명의 학생들이 조항을 악용해 징집 면제 대상이 되었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병력 기피를 위해 위장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르 라파엘리, 슈퍼모델이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전 연인인 그녀, 18세가 되자 병력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다음 이혼까지 하고 말죠.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여성의 전투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후로는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성폭력에 대한 우려와 임신, 출산 기능이 전투 참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예전에는 남녀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IDF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병사들이 동성인 남성 병사들의 전사나 부상보다 여성 병사의 전사나 부상에 더욱 충격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무작정 적군을 공격해 전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죠. 여성 군 전투병 수는 전체 여성 징집자의 7% 정도. 장성급으로 진급한 유일한 여성 오나 바비바 소장이 있긴 했지만 2014년에 은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올해 2월 이스라엘군 IDF가 내놓은 보고서를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542건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됐고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군대 밖 이스라엘 여성들의 지위는 과연 어떨까요? 이스라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2%,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소득 불균형이 심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안보 우선주의는 여성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국방에 돈을 쏟아붓다 보니 여성 지원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2003년 이스라엘은 경기 침체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재정부 장관이자 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요. 첫째, 공공보육시설 감축.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필수지만 현재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3세 미만 아동 중 단 20%만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싱글맘에 대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싱글맘 중 4분의 1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이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시라고 하는 이혼 증서는 남편 동의가 없다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을 하고 싶어도 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사생아로 등록되죠. 이런 부당한 조건들 때문에 이혼을 포기한 여성의 수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비교적 여성 징병제를 최근에 실시한 나라인데요. 2013년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며 여성 징집 논의에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 사회주의 정당 소속의 여성 당원들이 먼저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국회의원 95명 중 90명 찬성으로 여성 징집은 승인됐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19세에서 44세 사이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복무 기간은 19개월. 이 중에서 1년만이 병영 생활이고 나머지는 예비군 등 다른 형태로 복무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남녀가 같은 방을 씁니다. 보통 여성 2명에 남성 4명을 룸메이트로 배치하는데요. 남녀를 한 방에 배치하는 이유는 서로를 노출하면 남녀 병사들이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옅어지기 때문. 실제로 2010년 여성 군인 20.3%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2016년에는 15%로 그 비율이 줄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징집 대상이 한 해 6만여 명 정도이지만 실제로 징병되는 숫자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 이유는 노르웨이에서 군대 가기가 참 까다롭거든요. 우선 17살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나 해야 하는데요. 사회생활, 신체 조건, 흥미 분야 등을 통해 군대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이를 통해서만 3분의 2가 탈락하죠. 면제 대상 항목도 꽤나 광범위합니다. 안경을 쓴 사람, 심지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징병 대상에서 면제. 그래서 10에서 15% 정도만이 병역 의무 자격을 얻습니다. 노르웨이 군대는 징병 숫자가 적지만 혜택은 많습니다. 기본급여는 평균 72만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 대신 배우자, 자녀 유무에 따른 수당 항목이 짭짤합니다. 그리고 주 42.5시간 근무가 원칙이에요. 급여도 급여지만 임대료, 난방비 등 보조 혜택까지 있다는 것. 노르웨이에서 군대가 대기업 못지 않은 좋은 직장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IT 계열 학생의 취업 경로로 군대 선호도가 전체 직업군 중 5위며
인문 계열은 11위, 상경 계열은 15위고요. 군대를 다녀온 여성들의 만족도도 90%나 됐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다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가산점도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취업할 때 가산점은 없습니다. 전쟁은 늙은이가 일으키고 젊은이가 피 흘려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마다 각자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로 선택한 여성 징집을 한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뜨거운 감자 여성 징집. 소모적 싸움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